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해놓은 게 요 내용들인데 많이 안 맞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그 세부 조건 위에 보면 가로 1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한다는 표현 있죠? 그 내용 안에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지저분합니다. 자,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자, 틀린 게 어느 부분이 틀리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단 뭐가 요 부분 안 보이죠? 요 부분. 요거 구성 요소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저걸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차트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데이터 표를 나타낼 때 범례 표지 없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면 여기 계열의 색깔 이름이 안 보이죠? 예? 요게 범례라고 하는 겁니다, 범례. 범례 표지라고 하는 게 요거라고요. 그래서, 지우는 건 데이터 표입니다, 데이터 표. 자, 없음 하면 사라지겠죠. 아니면 선택해서 딜리트 키 하시면 되고. 데이터표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문내 표지 포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가 틀립니까, 이제? 응? 틀린 부분 찾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전체적인 색깔이 다 검정색 아닌가요? 네? 전체적인 색깔이. 자, 그래서, 모든 글자의 색깔을 검정 색깔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차트 영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리고, 홈, 검정.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 레이블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네요. 어,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의 데이터 레이블 왼쪽 좀 되나요? 왼쪽. 위쪽은 아니죠? 네? 왼쪽. 위치 바꾸세요. 자, 선택. 데이터 레이블 선택. 그럼 여기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의 왼쪽. 뭐 하나 빠졌네? 어? 우리 왜 이렇게 됐죠? 원래 차트 시작할 때 차트 종류가 원래 이거 아니었나요? 묶어서는 맞대요. 네? 그리고 이 계열에 대해서만 빨간색 MR 계열에 대해서만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우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자, 차트 종류를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자, 다시 할게요. 저 외모가 바뀌었네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디자인의 차트 종류별로 지금 막대형 아니신 분들 막대형으로 바꾸실래요? 새로운 막대형에 묶은 새로운 막대형.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다시 오늘은 무조건 여기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섞어가면서 진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빨간 색깔인 MR 계열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자, 지금 기존에 있던 차트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를 바꾸러 갔으니까 차트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형태가 다른 녀석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럽니까? 피자 시켜 먹을 때 콤보로 주스 뭐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똑같습니다. 형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콤보라는 게. 그러면 VR은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MR에 대해서 뭘로 바꾼다고요? 차트 종류를 바꾼다. 콤보라는 영역이 있답니다. 콤보.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서 이렇게 이름 찾습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이 계열은 무슨 값을? 슈글 하나 더 만들어서 쓰겠다. 물론 아까 그게 계열 작업창에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처음 차트 종류를 바꿀 때 바꾸는 방법도 있고. 자, 확인. 여기 또 오른쪽에 가 있죠. 자, 레이블 선택. 위치 바꾸겠습니다. 아, 물론 이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왼쪽. 자, 그 다음, 아까 전체적인 색깔이 안 맞아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전체적인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예?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 못 기다려드립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글에서 익숙해졌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실습, 복습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차트 영역 바깥쪽도 테두리가 검정 색깔입니다. 차트 영역. 그림 보세요, 그림.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검정색 계열이죠. 윤곽선 테두리 검정색.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안 보이죠? 요거 안 보이죠? 요거 선. 뭐라고요, 이게? 이름이? 이 회색 선의 이름이 뭐라고요? 세로 갑축 추눈금선. 이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딜리트 키 누를게요. 아, 다시 표시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구성 요소니까 여기가 사시면 돼요. 눈금선이 있죠, 눈금선. 그 방향이 아까 축을 세로 축이었는데 방향은 가로죠. 가로 추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빨간 색깔이죠. 선택사항이 빨간 색깔이라고요. 보고 계세요? 네, 꼭 이런 이야기 할 때 안 보시고 꼭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한 벌써 일주일을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죠? 뭐 힘듭니다. 저도 어쩔 수 없고. 자, 서식에. 아, 이번에 이제 뭐 바꾸면 되겠습니까? 자, 요거 검정 색깔로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쪽은 세로 압축의 선 색깔이 구성요소 선택, 그리고 윤곽선 선 색깔, 검정 색깔. 계속 이름 외우세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게 이제 가로 항목축이거든요. 가로 항목축의 윤곽선 테두리 선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보조축이라고 했잖아요. 보조축도 검정 색깔. 보조 세로 압축 선택. 그리고 여기도 윤곽선 선 색깔 검정. 작업창 열어놓으시면,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이야기할게. 자, 그 다음 밑에 여기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였죠. 데이터 표에 대한 테두리 색깔도, 선 색깔도 검정 색깔이네요. 또 뭐가 다르죠? 이제 다 맞췄어요. 이제 도형 작업만 하시면 돼요. 어디가 틀리죠? 여기 틀린 거 보이세요, 요거? 네? 요거. 축의 최소값이 제로고 최대값이 3만이네요. 그리고 간격은 만이네요. 혹시 이거 한글 시간에 이거 어떻게 작업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만 빼기 0 나누기 만 해서 눈금 개수가 뭐 3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보조 세로 갑축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선택. 그리고 그런 일들이 최대 최소값 뭐 간격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도 얘기 없네요. 그러면 선택 영역 서식 작업 창에서 축 옵션. 어려운 용어는 여기 옵션에 있다고요. 축 옵션은 경계 최소 보이세요? 이게 최소 값이고요. 경계 최대가 최대 값입니다. 이 값을 바꿔야 되고요. 자, 이런 작업 MS사 제품이나 오피스 제품, 파워포인트 제품에서, 엑셀 제품에서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 쳐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엔터. 원래 값이 얼마였죠? 여기 방금 3만 원 입력하기 전에 있던 값이 얼마였습니까? 잊어보지 않았군요. 집중력이 이제 좋으신 겁니다. 다시 설정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원래 값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다시 3만 원으로 입력 다시 할게요.
N. 자, 그 다음 단위가, 그게 이제 요 값을, 각각 값 사이 단위를 우리는 주 단위라고 그럽니다. 주 단위. 그리고 선은 주눈금이라고 그러고요. 요런 선들. 요 주눈금 선이요, 눈금. 눈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이제 그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눈금은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건 간격이 얼마? 안, N. 그러면 이제 다 맞췄네요. 그래서, 차트 도형 삽입 전에 차트 마무리하시고 도형 삽입. 네? 차트 마무리하시고 도형 삽입. 왜냐면 마무리 안 한 상태에서 도형을 삽입을 해버리면 도형의 위치를 나중에 또 조정하셔야 돼요. 간격이나 뭐 크기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빠뜨린 게 있나요, 제가? 없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범례란 게 없죠. 범례. 어, 요건 잠깐, 딴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 그, 작업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일단. 저는. 자, 사용하지 않은, 이제, 사용할 만한 다 사용했으니까. 차트 만들 때, 이거 지금 우리 시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문서 작업을 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정보하고 이 정보하고 같은 정보죠. 이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고요. 차트에 뭐 정보가 계속 누적돼 똑같은 정보가 여러 개 보인다.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구성 요소가 사라져야 되겠네요. 어디 가면 구성 요소 추가? 범례도 구성 요소라고 방식이 등록되어 있었으니까 여기 가면 치우는 방법이 있겠죠. 자, 선택 항목이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색 사각형 보이세요? 빨간색 사각형 보이세요? 없어. 되게 귀찮죠? 내일은 다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쓰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냥 삭제, 여기 뭐 작업창 여시고 이렇게 하면 돼. 위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느 부분에 익숙하신 분들이죠. 여기 좀 그릇이 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이제 이렇게 누를 겁니다. 자, 도형 삽입. 자, 이 도형의 이름은, 이거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잠깐만요. 오른쪽 화살표. 거기 메모해 두세요.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제가 따로 뭐 메모하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얘를 보고 확인하세요. 오른쪽 화살표 메모해 두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메모해 두세요. 응? 그 옆에 있는 건 뭐 왼쪽 화살표 될 거고 뭐 그 옆에 있는 것도 위쪽 화살표 될 거고 그 정도는 이제 외우시겠지 이제. 뭐 한두 개 적은 거 같으니. 죄송한데 메모 꼭 해두세요. 왜냐고요?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해 두신 걸 찾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히 느끼니까. 자, 갑시다, 이제.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클릭. 그럼 선택사항이 될 거고요. 이렇게, 요 표시가 무슨 표시죠? 삽입이죠. 일단 클릭 동작 씁시다. 우리 한글에 했던 것처럼. 클릭. 그리고 일단 내용 입력. 엔터. 지속적 성장세. 글자 보이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 ES 이게 맞자. 일단 그 빨간색, 죄송합니다.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부터 항상 먼저 맞추세요.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아마 저 글자 색깔 검정 색깔이고 크기 조정부터 문제 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시험이니까, 시험은. 그게 세부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스타일 미세 효과. 자, 스타일. 자, 여기가 스타일이라는 게 한글 시간에 말씀드린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도형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서식들의 모음이 존재하는, 미세 효과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저는 대충 어디 있는지 아는데, 여기 좀 보니까 미세 효과 라인이네요. 하란강, 여기. 요거네요.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굴림의 18글꼴이죠. 홈 탭에서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굴림을 사용 안 했습니다. 굴림.
굴림의 18 하시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자, 크기 조정, 뭐 요거 포인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난주에 연습해봤던 값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지속적 성장세가 일단 한 줄 다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도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글자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글자가 가운데쯤 가야 되겠네요. 도형의 가운데쯤. 여기 단락에 우리 한글로 따지면 문단 단락 같은 편입니다. 이 가로 방향 가운데만. 아, 요렇게 요거 가운데가 있잖아요. 가운데. 됐습니까? 아, 그리고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한데요. 너비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네요. 저는 값을 조금만 더 줄게요. 그리고 크기 위치 조정. 아, 여기서 방향키 안 먹힙니다. 차판에서. 도형에 대한 방향키 안 먹힙니다. 알았어. 너무 큰가요? 아, 근데 이게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군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제가 좀 높이를 1.8로 주다 보니까 지금 글자가 어떻게 딱 가운데 안 가잖아요. 만약 시험에 시간이 없고 이 기능이 있는지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일단 다른 문제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힘들지 마시고 나 정해놓고 나중에 생각나면 와서 작업을 하시고 자 여기 누릅니다. 도형 스타일 밑에 있는 이 아이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릭 작업창이 이렇게 열리고요. 텍스트 옵션 상자 세로 방향 가운데 가로 방향 가운데 이렇게 요건 밑에 건 아니에요. 요 세로 방향 가운데 중간 아니면 정 가운데 뭐 지금은 이제 정 가운데면 이제 우리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약간 이제 위치가 좀 옮겨졌죠? 정 가운데를 하시다니 한글에 되고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이제 위치가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프로그램을 배우면 이제 힘든 겁니다. 하나가 익숙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다른 걸 배워야 좀 편한데. 자, 그 다음 뭐 다른 점 있어요? 그게 없죠? 그러면 넘어가면 됩니다. 저장. 그래서 항상 여기 없으면 요걸 이용하시던 아니면 맨 아래쪽에 있는 이런 걸 이용하시던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작업창이 뜬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위치에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실 때 금성금성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지 마시고 이름 꼭 확인도 해보시고 선택사항은 빨간 색깔이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차트 마무리하시고 도형 삽입하라는 거. 뭐, 아니면 그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뭐, 먼저 도형 삽입하시고 도형 뭐 차트 수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좀 더 좀 더 다른 이제 기능들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교재 83페이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6번 슬라이드고요. 도형 슬라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오늘 수업 중에 끝나긴 하겠죠. 근데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최선 다해서 내용 하나 더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목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올려놓고, Enter, 4, IV라고 입력하시고요. 한가 띄우고, 호나 변지, 이해와 기술, 공부가 없죠.
자, 그 다음. 일단 그 슬라이드의 전체 내 윤곽을 보면 이게 이제 도형들이거든요. 네? 도형들. 도형 작업하면 이 녀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도형 작업을 굳이 도형이라는 기능은 여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지울게요. 필요 없는 뭐 개체트라는 없애버리고요. 그다음 도형 작업을 하실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선이라는 걸 다시 저는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안내선. 일단 표시, 물론 이 안내선에 대한 기능도 있긴 한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가지고 갈게요. 자, 잠깐만요. 아직 작업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건 이런 이게 뭐 이게 도형과 다 도형이에요? 아닙니다. 다 도형. 이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삽입해서 작업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도형을 저런 작업을 사실은 우리가 하려면 되게 귀찮고 불편합니다. 진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래서 이런 도형을 서로 이렇게 그룹화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도형을 그룹화 시켜 놓은 거. 그룹화 시켜 놓은 거. 즉 묶어 놓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자 제가 잠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방금처럼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번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어느 정도 이런 모양새도 많이 보셨잖아요. 뭐 보면 뭐 도형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들을.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이걸, 자,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선택하는 방법 보여드렸나요? Shift 키. 또 다른 방법 혹시 가르쳐 드렸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개가 있는 영역 바깥쪽 쯤에 포인트 두시고 드래그 방식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요래 놓고 요걸 한 세트로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한글 탭에 가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한글에도 있습니다. 한글에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룹 하면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버린다고. 요런 형태가, 물론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걸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요. 다섯 개를 만드는 건 뭐, 이쁘게 이제 만들 시간 투자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만들기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또 이런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또 모른다고요. 사실은 여기에 찾아보면. 찾아볼까요? 비슷한 형태가 하나가 보이긴 해. 여기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강현실은 이렇게 했다 손 치시다. 그럼 가상현실은 현실은 저런 모양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잡아드려요. 이게,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양이 없거든요, 여기. 그러면 저런 도형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또.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 혹시 따라오신 분 있으면 다 지우시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문제 보자.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은 알시겠 같고요, 도형. 응? 자,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거 도형. 뒷배경도 도형. 선도 도형이라고 합니다. 선도 도형입니다. 선도 도형. 그 다음, 여기는 AR 장점 도형, VR 장점 도형, 활용 분야, 타원 도형, 육각형 도형, 점선 있는 사각형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 그러면 나머지 제가 정강에 있을 분합이 저 이것들은 다 도형이 아닙니다. 문제에 보면 스마트 아트라고 나와요. 요 두 가지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도형을 그룹화 시켜 놓은 이 구조를 우리는 스마트 아트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만 좀 이거 잠깐 삽입만 좀 하고 갈게요. 아니 이 교재 있는 거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 스마트 아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어디 있냐고요? 내용 삽입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도형을 그룹화 시켜 놨다는 개념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클릭 하면 자 창이 열렸으면 쭉 훑어보세요 그냥 몇 가지 샘플을 클릭을 하시면서
쭉 훑어보세요, 쭉. 자, 쭉 훑어보셨나요? 훑어보면 옆에 이름이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라는 밑에 설명도 달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사용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위에, 기본 블록. 자, 이거 볼게요. 이거 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저기 사각형이 몇 개 있죠? 5개 있죠? 그러면 6개짜리, 4개짜리는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냥 5개짜리 이 기본을 삽입을 합니다. 삽입. 그리고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서식. 이제 어떻게, 디자인은 전체 형태, 서식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래 디자인 탭에 그래픽 만들기에 텍스트 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보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이시는 분, 저처럼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텍스트 창 클릭하세요. 원래 이게 따라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 화면입니다. 텍스트 창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엔터 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방향키 동 마우스 클릭이나 방향키 동작. 오늘 뭐 얘기죠? 엑셀.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한 목록이 있다.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기 도형이 추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아웃룩, 뭐 이런 식의 이제. 필요 없는 항목이 있다고요? 그러면 뭐 커스를 놓고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아니면 범위 설정에서 뭐 목록을 지우면 되겠죠. 아니면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해서 지우면 또 4개짜리가 만들어지네. 또 필요하다면 엔터 쳐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엔터 쳐서 이렇게. 대신 이제 개수에 대한 개념 잡히세요? 자, 그 다음 4개 가지고 왔어요, 저는. 4개 가지고. 자, 지금 어디에 커서가 엑셀이 있고 엑셀 도형이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여기서 하면 입력하면 안 되냐고요? 아, 해도 됩니다. 도형을 그룹화 시켜 놓은 개념이 됐잖아. 그럼 도형 선택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아마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귀찮거든요. 뭐 텍스트창이 귀찮아서 이걸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일단 저는 오늘은 어쨌든 기본 화면 설명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거 안 씁니다. 도형에다 직접 입력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도형 추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자, ESC기 빠져나오시고. 여기 보면 도형, 자, 기준이 됩니다. 아웃룩이라는 게 제 화면 기준. 그러면 도형 추가. 이 목록 간추 눌러보시면 사항에 따라 도형 추가. 자, 도형 추가. 즉 현재 선택되어 있는 도형 뒤에 추가. 앞에 추가. 뭐 보이잖아요. 요렇게 합니다. 엔터. 빠져나올 때 ESC. 그다음에 목록의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고요. 자, 지금 워드가 지금 2번째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저 5번째로 이동. 아래로 이동, 아래로 이동. 위로 이동, 위로 이동. 그다음에 수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워드 밑에 아니 한글 밑에 가겠다. 수준 내리기 하면 이렇게 한글 밑에 워드가 들어가요. 다시 수준 올리기 하는 거. 수준 내리기, 내리기. 이게 이제 형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 옵션들은 형태에 따라.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삽입해 놓은 게 이게 아니네. 이게 원래 했던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었네요. 그럼 바꿔야 되겠네요. 레이아웃. 레이아웃.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없는 내용이다. 막 누르세요. 그러면 기타 레이아웃 누르시면 방금 처음에 보셨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말했던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 뭐. 도형도 찾아야 되고요. 도형은 또 찾는 게 또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뭐 아무거나 이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충 개념만 지금 잡아야 돼. 스마트 아트라는 게 뭔지만 설명. 그 다음에 보드아트 스타일. 모양을 좀 전체적인 디자인 모양을 좀 뭐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색 변경 보이시죠? 색 변경. 다양한 뭐 색상형을 쓰시든지 아니면 뭐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는 이런 꼴을 됐습니까? 이게 스마트 아트라고 합니다. 물론 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요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자 혹시 지울게요.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속도를 그렇게 빨리 하진 않을 텐데 혹시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으면 강도형은 삽입만 해놓고 넘어갔어요. 전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전체 설명. 그러니까 뭐 글자 색깔 크기 좀안 바꿨다 신경 쓰지 마세요. 형태만 잡아놓으면 돼요. 형태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작업할게요. 자, 일단 이제 방금 그 스마트, 자, 그래서 세부, 자, 일단 그림을 그리자, 도형 작업을 하려면 요 두 배경을 설정을 잘 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형의 이름이 뭔지, 자, 도형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메모하세요. 메모할 시간 드릴게요. 저는 이름을 다 모르고 있어. 자, 일단 잠깐만요. 자, 세부 조건에, 일단 요거부터 읽고요.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어쨌든 강제적으로 뭐 그냥 주입을 시켰는데, 여기가 스마트 아트고, 이게 스마트 아트고, 나머지 다 도형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하시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실습하시다 보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강의, 자, 그룹, 요거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삽입해서 이걸 배치시켜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녀석이거든요. 요 뒷배경. 색깔은 임의의 색깔을 쓰시면 되고요. 아무 색깔이나 꼭 안 맞추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삽입에, 자, 도형 삽입을 하러 가죠. 뒷배경이. 한쪽, 자, 그 녀석 이름이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찾았습니까? 이름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못 찾습니다. 안 되면 질문하세요. 뭐 문자 보내세요. 이 그림 이거 뭐냐고. 그러면 제가 컴퓨터 옆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클릭. 자, 미리, 그리고 클릭. 일단. 그리고, 자, 그 세부 조건 이쪽에 보면 슬라이드와 같이 그림에 있는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한다. 글꼴 굴림의 일팔이라네요. 글꼴. 물론 글자를 입력을 하지 않겠지만 굴림의 일팔. 제가 이제 뭐 다른 걸 가르치네요. 굴림의 일팔입니다.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뭐 이 커서에는 굴림의 일팔이라는 서식을 가지고 있죠. 이해하셨죠? 한글 시간에 설명드렸던. 자, 그리고 테두리 색깔은 그림을 보고 테두리 색깔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기 도구 사항별 서식이 가서 윤곽선 검정, 테두리 선 검정까지 맞추시고 서식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치우기 색깔도 저는 조금 비슷하게 가져갈게요. 이렇게 색깔도 적당히 적용을 했습니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그리셔야 됩니다. 흰색 동그라미 크기 조절점이라는 건 한글 시간에 하겠습니까? 배치를 대충 뭐 이런 정도 전체 윤곽을 맞추시고 자 조금 이쁘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잘 보세요. 네? 여기 간격 여기 뭐 사이의 간격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만 사이즈를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높이는 이 정도 하시면 되죠. 정사각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이제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자꾸 제 설명 드려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야 되죠. 이 배경까지 작업해놓고 이제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작업할 겁니까? 오케이. 잠깐만, 복사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녀석한테 왜 서식 꾸며놓은 줄 아세요? 복사해 쓰려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 아니,
서식 설정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기 복사해놓고 다시 또 서식 설정해야 돼.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세팅 해놓고 복사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사를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복사하실 거예요. 수평으로 복사하셔야 돼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사이즈가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선택하신 다음에 양방향 화살표 왼쪽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죠? 뒤집어야죠. 이제 막 돌려야죠. 이걸 회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네요. 한 번 가지고 되세요? 아니,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 하셔야 됩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일단 좌우 대칭 그리고 상하 대칭 그래서 두 번 하에만 지금 나오는 색깔 굳이 안, 연색 채우기 색깔 굳이 안 바꾸셔도 되는데 꼭 바꾸고 싶다면 알아서 바꾸시면 돼요. 자, 이제 큰 틀 다 잡았죠? 저 안에다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부터. 자, 일단 하나하나씩 해나갈게요. 자, 요거 작업할게요. 같이 합시다, 같이. 나중에, 다음 시간 드릴게요. 시집아 시간 드리고. 요거 작업할게요, 요거. 스마트 아트입니다. 아, 이름이 길어. 자, 스마트 아트에 그 녀석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마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 분류가 좀 될 거고요. 지금은 잘 안 되니까 천천히 한번 찾아보죠. 쓸게요, 좀. 어, 관계형이 있네요, 관계형. 관계형 안에, 어, 여기 수련 방사형. 이름 적으세요. 스마트 아트 수련 방사형 이름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시험에 그 이름을 안 줍니다. 알아서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긴. 그리고 작업 창에 텍스트 창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던 입력을 도형에서 입력하건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제 화면 보시고 제 거 보시고 난 다음에 시간 드릴게요. 정감 현실은 한 목록입니까? 두 목록이 두 개입니까? 내용상. 정감 현실이라는 게 목록이 한 개짜리예요, 두 개짜리예요. 한 개짜리잖아요. 그러면 줄을 바꿔야 되죠. 엔터 쳐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목록이 두 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10대 그게 개념적으로 맞다고. 엔터 쳐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개념이 봤을 때 10대 앞으로 그렇게 입력을 하세요. 엔터보다는. 여기 text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 입력하시고 Shift 엔터. 아, 꾸며야죠. 일단 굴림의 18부터 먼저 입력 다 하셨나요? 굴림의 18, 사용한 게 있으니까. 18 플러스 아닙니다. 자, 화면 보세요. 18 플러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18 플러스는 저 내용 전체에 18이라는 글꼴도 있고 60이라는 글꼴도 있고 16이라는 글꼴도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개가 두 개 이상의 글꼴 크기가 두 개 이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게 18로 나와야 됩니다. 18.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플러스 4이면 전체가 18로 바뀔 겁니다. 됐습니까? 18 플러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그림을 보고 맞춥시다. 글자 크기, 글자 색. 이것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광택 처리, 3차원 만화. 이거 어느 쪽이냐고요?
뭐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게 3차원 광택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탭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 사항별 탭, 디자인,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자세히 단추 눌러서 찾습니다. 3차원 영역에 가서 광택 처리. 아, 요거네요. 클릭. 그래서 디자인 때문에 색깔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글꼴은 안 바뀌었습니다. 분리매 18 다시 검정 색깔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색상이 조금 저는 번거로워서 좀 닫아버릴게요. 작업하는데 그냥 번거롭네요. 하시다 보면 와, 느껴집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서 표시하시면 되고. 자, 사이즈를 줄이시고요. 뭐 하나 빠졌는데. 색상형도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고 색깔도 여러분들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바꾸고 싶다.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바꾸고 싶으면 아마 색상형에 가서, 색교 변경에 가서, 색상형 정도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니까 이 정도 사용을 하니까. 꼭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러면 또 색깔이 바뀌었죠. 글자 색깔이. 또 검정 색깔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글자 색깔이나 이걸 바꾸시고요. 어쨌든 이게 안 바꿔놓으면, 크기를 안 바꿔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대각선 방향에 있는 신색점 있죠? 줄입니다. 줄여서. 일단 줄여보세요. 확인 많이 줄이시고, 자, 이동하시고, 이 정도 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이 녀석이 혼합이라는 원이 한 절반 정도 약간 밑에 있으면 두면 되겠죠, 이렇게. 네? 구조 확인하셨어요? 이게 정답 없습니다, 말 위치는. 근데 제가 한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값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만 배치시켜 놓으면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정도 하고 윤곽만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부분 작업할 건데, 요건 이제 어떻게 작업할 거냐고요. 자, 점선이 들어가는 도형을 하나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제목 역할을 하는 활용 분야라고 하는 도형이 들어갈 거고요. 그 위에 그 밑에다가 뭡니까? 저는 스마트 아트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게 스마트 아트인지 도형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처음 배우시면 잘 모른다고요. 처음 엑셀 다루시면 이 기능 안 써보시면 저라고 이거 뭐 처음 보면 근데 이게 뭐 도형 작업이지 뭐 다른 작업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저는 눈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스마트 아트 꼭 2개 나옵니다. 꼭 2개 나옵니다. 꼭. 옛날에 비하면 정말 양호합니다. 옛날에 정말 복잡한 구조도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마 원성을 샀는지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왜 있지 않을까. 대충 맞추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대충 뭐 너무 윤곽이 너무 이상하면 안 되니까. 자, 일단 그 AR 장점, VR 장점은 좀 이따 하죠. 활용 분야 윤곽 맞추고 나서. 자, 일단은 여기 질문 하나 맞죠.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맞거든요. 여러분 지금 팀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점선 테두리는 도형의 이름은 모순의 근본칙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도형 처리를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생각. 그리고 이사로 말하는 거 요거 이거 어떻게 할 거, 처리하는 거 여러분 생각. 도형 처리 그러면 또 수식 바꿔줘야 돼. 또 수식 적용해야 돼요. 물림의 1팔에 점선적 테두리. 그러면 이걸 작업할 때도 어떨까요? 이 육각형이거든요. 그럼 육각형 도형을 삽입을 하고 그럼 또 물림의 1팔 포인트. 또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뭔가 여러분 그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녀석 하나 자, 방법을 이렇게 일단 그 점선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들을 점선 메모해 두시고요.
이 생각만 잘 갖추고 계시면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요 모습만 잘 이해를 하시면. 자,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 잠깐만요. 여기에 서식 적용해야 될까요? 그림에, 일단 뭐, 글자는 애매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도둠의 1판에 건전적 배분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 서식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나요? 지금 우리 화면에. 오케이. 그럼 저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서식을 뽑아가지고, 이 녀석한테 적용을 시키면 된다고요. 뭐, 이 녀석 이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식 복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내용을 복사하는 게, 우리가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복사인데, 서식만 쫙 뽑아서 가는 기능입니다, 이게. 클릭. 그리고 모양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리고 클릭. 해당 부분의 항목에 클릭. 이렇게. 서식 그대로 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녀석 색깔만 조금 봐. 같은 색깔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테두리 작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두께,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고, 대시, 타선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위치 맞추시고, 위치하시고.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 이거 조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답 없습니다. 적당히. 정답 없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비율만 잘 맞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걸려도 왼쪽 거 다 작업을 하고요. 실 겁니다. 활용 분야 뒤에 뭡니까? 이거 도형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면 요거, 초록 색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저 녀석의 이름이 육각형. 기본 도형의 육각형. 메모들 하고 계시죠? 저 따로 메모 안 해드릴 겁니다. 자, 클릭. 그리고 클릭. 그러면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클릭의 삽입. 불림의 일반의 검정색 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식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다른 녀석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기능? 서식 복사. 잠깐만요, 이게. 혹시 복사 단축키 아세요? 응? 컨트롤 C죠. 잠깐만요. 이 기능 안 쓸 겁니다. 이 기능 안 쓸 겁니다. 그럼 뭐 쓸 거냐고요? 단축키 쓸 겁니다. 왜? 여러분들 복사를 아시잖아요. 잘 안 되시면 저 기능 저거 쓰시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 잘 안 되시면 그냥 여기 이거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면 되고, 요거, 두 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애우셔야 됩니다. 컴퓨터 쓰시면. 자, 방금 뭐 배웠다고요? 서식 복사, 컨트롤 Shift C. 그다음에 서식 붙여넣기. 컨트롤 Shift V. Shift 키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뭐 무한대로 들이면 뭐 그냥 하나씩 생활한 영어를 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60분 안에 뭔가 이게 작업을 완성해내려면 키의 조합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중에서 뭐 많은 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자주 쓰는 키를 몇 가지만 딱 외우면 됩니다. 복사할 때. 자, 잠깐만요. 자, 맞나요? 자,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했나요? 선택, 컨트롤 시프트 C. 그 다음에 항목 선택, 컨트롤 시프트 V. 그리고 이제 채우기 색깔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초록 색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조정하시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나중에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활용 분야잖아요. 자, 이제 잠깐만요. 활용 분야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진짜 이거만, 이 생각만 여러분 가져가시면 끝납니다, 이제. 활용 분야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요건 사원이요. 사원. 잠깐만, 이 이름 잠깐 생각이 안 나. 사원이 아니고. 아, 이거 뭐냐고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아, 잠깐만요. 이것도 양이나야 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네, 이게 모서리가 직사각형. 아니, 맞습니다. 저 믿고 빨리 삽입. 선택해서 삽입.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그리고 너희비를 자, 이제 아까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형태가 또 변합니다. 이제 기본 형태에서. 노란색 포인트 보이세요?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 도형은 무조건 삽입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조정해 보셔야 돼요. 형태 변합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 포인트 조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읽어야 된다고요, 이게. 안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도형인지, 왜 갑자기 뭐, 직사각형이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해두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요게 삽입이 되면 항상 노란색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꼭 형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녀석들은 교재 2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왔던 이벤트 조정이 일어나는 노란색 포인트, 교재 2페이지, 3페이지 포인트도 보세요. 쭉 보시고 30도 될텐데 쭉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첫 부분에. 여기 보시면 형태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 나왔던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시습을 안 해보시면. 눈으로는 할 수 있다니까요. 눈으로는. 근데 손으로 해보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잘, 이제, 뭐, 요런 것들을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우리가. 모양만 변하는 모습만. 그것만 가르쳐 드리거든요.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노란색 포인트가 한 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도형에 두 개, 세 개씩, 네 개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조정해 보셔가지고 선택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거 지우세요, 이제. 이거 지우세요. 자, 그러면 도형을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금 3일을 그게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필요한 서식은 이 녀석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녀석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하나 복사하려고 합니다.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하나 복사봐. 컨트롤 드래그. 복사. 아, 지우시고요. 승태, 지우세요. 아,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 옆에 이렇게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지우세요, 한 개. 자, 도형 승태, 육각 구도예요. 자, 컨트롤 C와 컨트롤 두 개를, V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 복사부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그걸 복제라고 합니다. 컨트롤 D라고 합니다. 디플리케이트라서. 컨트롤 D, 컨트롤 D. 그리고 요 방법 말고, 자, 마우스와 키로 적어가는 방법은, 자, 도형 승태. 메모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할게요. 자, 컨트롤 드래그. 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처리하는데 서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지금? 모양이 틀리잖아요. 모양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도형 편집. 이게 도형 모양 도구입니다. 모서리가 동간 직사각. 그리고 클릭. 그리고 노란색 포인트 가지고 형태 변경. 그리고 색깔 변경. 도형 채우기 탭 알아듣던 거. 엔터 쳐서 활용 분야라고 입력하시고. 이게 왜 흰 색깔이지? 글자 색깔은 왜 안 맞죠? 글자 색깔 아까 안 맞췄군요. 자, 일단 활용 분야. 예, 빠져나오시고. 글자 색깔 검정. 흰 색깔로 되어 있네.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요렇게 조정하실 때 수동으로 하지 마시고 값을 가지고 하세요. 음, 자, 시작점을 너무 먼저 갔군요. 여기다 둘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일단 적당히 사이즈 조정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맞추고 싶으시면 방향키 쓰시고 높이는 한 1점, 높이는 1 정도 가져갈게요. 둘 다. 아, 그리고 제 화면 보실래요? 요것도 1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Shift 키 이용해서. 이렇게 1을. 손에 익숙지 않을 건데, 어찌됐든 뭐, 안 되시면 하나하나씩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하시면,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요게, 그 특정 위치에 딱 가면, 특정 개체 도형에 가면 뭡니까? 그 빨간색 점선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거 보시고 딱 가운데 센터 맞추시면 됩니다. 수평 수직으로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보고 계세요? 지금 제 화면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딱 근처에 가면 필요한 위치에 딱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기능들이 많긴 한데 뭐 굳이 그 키를 다 외워서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아보면 시간을 돌리고 하고 나중에 좀 뭐 필요한 기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죠.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만 딱 이야기를 할게요. 단축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그 자주 쓰지 않으니까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앞에 봅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제가 시합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형태만 맞추시고 못 따라오는 거 있으면 그냥 내버 붙이라니까요. 그건 어차피 시간 연결이 되는 문제지, 뭐 내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만 요것만 설명하고요. 제가 이제 칠 겁니다. 왜 설명할 거냐면 오른쪽 거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잘 보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 있는 도형 하나를 이렇게 던져 놓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도형 하나를 또 던져 놓을 겁니다. 또 도형 하나를 이렇게 던져 놓을 겁니다. 또 도형 하나를 또 던져 놓을 겁니다. 또 도형 하나를 또 던져 놓을 겁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양을, 이게 맞냐고요? 좀 이따 승 아니, 제 하는 거 보세요. 모양을 바뀔 거라고요. 이거, 제가 해본 경험상 봤을 때, 네? 제가 해본 경험상 봤을 때, 이게 왜 이러냐고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같이 할 건데, 잠깐 제가 화면 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같이 할 겁니다.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그냥 기본적인, 여기다 던져놓고 그냥 바꿔놓는 게 훨씬 편한 것 같거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에 좀 빨리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래야 훈련 작업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 그나마 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요거는 제가 지울 거거든요. 요건.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자, 일단 저장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0분부터 진행할게요. 여기까지 안 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옆에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